방법은 다르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감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뭔가 결과를 내는 게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난달에 이 무대에 섰을 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보여주는 눈빛과 그 에너지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그젝 골드도 지금 막 나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진행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육들을 들었는데 저는 작년 한 해 이그젝 골드 교육을 1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 한 해는 이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서 그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의 장에 이제 쓰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1년 프로젝트 이 챌린지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1대1로 이렇게 레그 상담도 할 수 있고 모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의 노하우를 다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1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상황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너무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PT를 포인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이 어떤 부분을 습관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할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3개의 BC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3개의 BC를 통해서 완성이 되면 뭘 간다? 이그젝 골드를 간다. 그죠? 이그젝 골드를 갈 수 있는, 이그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러면 가장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 2대1 미팅을 무엇으로 하셔라? 타임 스케줄로, 그죠? 그러면 2대1 미팅의 타임 스케줄을 왜 가져가야 될까? 2대1 미팅의 타임 스케줄을 가져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BC의 시작에 그 시작부터 1250불 여러분들이 3개의 BC로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럼 그 3개의 BC에서 한 주에 1250불의 오토가 올라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은 키리더를 라인별로 키리더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2대1 미팅의 타임 스케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제가 타임 스케줄 어떻게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자, 시간. 그죠? 10시, 1시, 3시, 5시, 7시. 저도 제가 1기, 2기에 계신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사인할 때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 보면 타임 스케줄에 아직은 더 많은 익숙함과 적응과 습관이 필요하다.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타임 스케줄로 미팅을 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1기의 시간들을 2달, 3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도 왜 타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을 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라인에 타임 스케줄은 신규 미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리더들과 다시 터치하는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움직이셔라. 부지런하게. 첫 미팅은. 그래서 첫 미팅을 월요일 날 홈미팅하고 스터디하고 트레이닝 하는 거 시작하지 마셔라. 뭘부터 하셔라? 2대1 미팅.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3-4명 모여서 스터디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뉴 멤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스터디 미팅이 식상해요? 안 식상해요? 식상해요. 그죠? 그래서 몇몇의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또다시 뭔가 스터디나 홈미팅을 진행하면 또다시 식상한 부분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연합 RTS를 통해서 많은 리더들을 보고 그들로부터 자극받는 부분을 가지고 성장하듯이 내가 타임 스케줄 안에서의 미팅을 신규 유입이 되지 않으면, 그죠? 그럼 신규 유입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대1 미팅의 타임 스케줄을 가져가는 것은 BC, 내가 가지고 있는 3개 BC에서 오토오더를 매주 1250불씩 올리게 하는 게 목적. 두 번째는 키 리더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키 리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1차적으로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파트너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새로운 내 파트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분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이론적인 거에는 한 달 안에 내가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이 파트너가 관둘 확률이 몇 프로래요? 98%. 우리는 그래도 2달의 시간을 줍니다. 8주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PPPS를 달성하게 하는 뭔가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그 8주 기간 안에는 뭔가 힘을 받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주라는 시간 안에 나도 내 파트너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이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확률이 그만둘 확률이 98%였는데 나는 찾았으니까 그죠? 그럼 내 파트너는 만약에 그래서 찾았으면 다시 이게 몇 프로로 준다고 해요? 한 명을 찾으면 50% 간두지 않을 확률이 50%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나도 견디고 내 파트너도 견디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타임 스케줄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성공의 공식,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야 1250불이 만들어지고 캐리더가 만들어지는지 공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게 기본이라면 내가 이제 라인별로 어떻게 시간을 써야지 왜 제가 강의할 때 어디다 시간을 써야 되는지 어디다 사람을 넣어야 되는지 어디다 추가 BC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 틀을 딱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쓸 때 일주일부터 제가 이그제 골드 교육 이렇게 스케줄을 딱 보면 아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쉼없이 뛰고 있는데 왜 그 뛰는 만큼의 결과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스케줄들을 잘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공식을 벗어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별로 어떤 공식을 드렸어요? 요일을 정하셔라. 이 라인에 무슨 요일을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요일을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타임 스케줄대로 움직이셔라. 그리고 그 타임 스케줄 안에서 이렇게 신규 유입이 없는 시간을 스터디의 시간들로 활용하시라. 1차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규칙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나머지 맨 마지막 시간에 스터디의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나의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빼곡하게 알차게 타임 스케줄대로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지금 다이아몬드 리더님들한테 이상 리더님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내가 이 빨간색이 요일마다 차곡차곡 타임 스케줄이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보십니다. 가장 먼저. 그죠? 그런 나의 그런 습관들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10시부터 첫 미팅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주도여도 그게 일본이어도 미국이어도 10시 타이밍에 첫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부지런하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만들어졌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내가 타임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시간 관리 잘하고 요일 다 해서 한 라인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기미가 보여요. 그런데 이때 이제 판단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냐? 나의 초심이 없어집니다. 나의 초심이. 파트너 한 사람만 나와도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이 파트너분을 통해서 대실적이 막 만들어지고 소실적에서 뭔가 실적이 부진부진하게 되면 이제 대실적에서 뭔가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키들이 만들어지면 이 역할 이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분이 해야지. 이분이 더 많이 해야지. 이 라인에 이분이 더 많은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되면 서로 미루어지면 이 라인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성장시키는데 나보다는 파트너가 아니면 스폰서님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 그 라인은 다 깨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팅과 이런 스터디를 언제까지 주관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우리 이제 뭐 다 파트너 분들이니까 그리고 다르더라도 이제는
가장 친했던 친구 김혜영 리더님을 통해서 네, 계속 그 친구의 삶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내가 나한테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 친구가 좀 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본인이 제부 회사에서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소개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도 가서 점심 잠깐이라도 저녁 늦은 시간 잠깐이라도 보면서 마인드 이런 뭘 해야지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해가면서 하니까 그나마 딱 한 사람을 소개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 딱 한 사람도 그분이 김건미라고 하는 리더님이었었어요. 3평 정도의 그냥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네, 택배로 많이 이렇게 온라인 주문을 많이 받는 네. 근데 그분을 제가 몇 년을 다녔다고 했어요? 1년. 그래서 아주 집에 김가루가 쌓여, 간장이 쌓여, 뭐 쌈장 쌓여, 일본 제품 막 애들이 먹기도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들을 계속 가서 안내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해서 누구를 만났다 해서요. 그분의 엄마가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차 안에서 가방을 가져와가지고 자 준비되어 있었죠. 내가 직급이 없었어도 준비되어 있는 유산화 가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쫙 풀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년이라는 시간에 그 김건미라는 그 사람한테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라면 그분이 본인 엄마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그 자리를 하게 내버려뒀을까요? 엄마 들을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엄마 바빠요. 저도 바쁘고 여기 지금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공을 들였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대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가 듣는 것을 원치 않았어도 듣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엄마가 야 이렇게 좋은 플랜을 왜 하나니? 내가 일본 동경에서 한 라인을 만들 테니까 너는 한국에서 반대쪽 한 라인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1년이 갔죠. 또다시 1년이 간 거예요. 또다시 1년이 갔는데 이 엄마가 일본에서 이제 1년간 영양제를 먹고 뭐 모든 질병 그때 갑상선, 당뇨, 혈압 뭐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일본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게 다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사람 2년 만에 딱 한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권리더였던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1년도 지치고 2년도 지치는데 그러면 이제 권리더는 김건미 리더님이 하셔야지 이제 본사를 안내하고 막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때부터 다시 이 리더를 데리고 2대1 미팅을 다 뛰기 시작합니다. 왜? 직장생활, 권현진 리더가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낮에 소개하는 사람 혼자 만나고 밤에 소개하는 사람은 밤에 홈미팅을. 그래서 뭐 정주 리더님, 김진 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뭘 했어요? 저녁에는 무엇을 했어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 보면 막 이렇게 임신해서 있는 분들 네. 그래서 김재현 다이아몬드님도 임신해서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뭐를 했어요? 이은주 리더님 팀하고 같이 또다시 연합, RTS 같은 거 진행을 했습니다. 몇 년을? 1년을 넘게. 그러면 내가 한 라인을 키워가는데 몇 년을, 시간을 얼마만큼 스터디를 해야 되고 여기다 얼마만큼을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해져 있어요? 공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 따라오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라인에 1250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해야 된다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런 스터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런 이론을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주에 인컴 이 한 라인에서 인컴을 400불, 500불씩 받는 사람이 4-5명은 있어야 됩니다. 한 라인에 400불, 500불씩 받는 인컴을 4-5명이 만들어지면 한 주에 오토 오더가 3,000전씩은 올라오게 됩니다. 3,000전씩은. 그럼 이미 이 라인은 뭐예요? 일반 점수로는 5,000이 채워지는 거겠죠. 3,000점의 오토 오더가 올라오면 순식간에 오토 오더 5,000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라인에 이제 그 라인을 키워나갈 리더가 골드로 딱 성장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리더, 이렇게 만들어진 리더들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K리더를 이제 성장시키는, 그죠? 준비 단계.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나의 소개자로 들어가 있는 김혜영 루비님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성장해서 우리가, 그럼 그분만 가지고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면 어떤 마음 들까요? 언제까지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야? 언제 본인의 본업은 그 그만둘 데드라인은 언제 가져가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고 뭐를 해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다운돼요? 내가 다운되죠. 그래서 성장할 이 라인 하나에서 성장할 키리더를 누구를 선택해서 갈 거냐? 내가 이 라인에 있는 리더들을 성장을 안 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라인 선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성장시킬 거냐를 지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 그러면 이 라인에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면 그 업라인의 스폰서들은 다 힘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대답 잘해봐요. 에너지 다 엄청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라인에 그 한 사람을 성장시키면 그 업라인 스폰서들이 다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라인을 풀어가기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성장에 그런 시간을 가져가기 훨씬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럼 김혜영 리더가 시간이 안 되니까 샵을 통해서 맨날 가면 볼 수 있는 김건미 리더님만을 막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면, 그래도 그 사람을 가지고 시스템도 안 나오고 뭔가 어디 가져가면 가지도 않고 사람도 소개시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언젠가는 시스템이 오겠지, 언젠가는 사람을 소개시키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내면서 나를 닥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막 스트레스를 막 주면서 뭔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컨택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1 미팅의 이런 타임 스케줄의 기본은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해서 리더를 찾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라인에 이분이 키리더라고 생각해서 그분한테만 막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신규를 유입해서 새로운 리더를 찾는 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찾았으면 내가 이제 이 찾은 사람, 가장 먼저 성장시킬 사람을 중심으로, 그 업라인 스폰서들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성장시킬 이 사람을 중심으로 30분에서 1시간 반경 안에 뭐를 해야 돼요? 타임 스케줄을 가져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지금 나는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장 빠르게 먼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이 팀에다가 톡방을 만들어서 타임 스케줄을 올리고 그 타임 스케줄을 그들 스스로가 채워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그 하루의 맨 마지막 타임 7시는 부업자들까지 다 모여져서 그때 공식적인 홈미팅, 여러분들이 하는 스터디, 이런 시간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트레이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시간들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자극받을 수 있게. 왜? 우리가 나의 이 한 라인만 가지고 뭔가를 막 하다 보면 스폰서의 기대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스폰서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라인에서 성장한 리더들이 빨리빨리 나와주지 않으면 뭔가 이제 부정의 소리들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스폰서와 함께 스폰서가 나한테 뭔가를 자꾸 지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이제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키리더가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내가 어느 정도 다 기본 스터디를 진행을 했다라면 그 다음은 연합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셔야 돼요. 그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더치페이 문화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많은 리더들의 성공 1년 안에 성장한 리더 6개월 안에 성장한 리더 또 길게 성장한 천천히 더디게 성장한 리더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내가 트레이닝도 레벨 기초 그 다음에 좀 심화 이런 식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신규 오면 신규 미팅 다 떼주면서 한쪽에서는 이대일 미팅 다 뛰면서 이쪽에서는 혼자 몸으로 기본 트레이닝 하면서 저쪽에 똑같은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한 라인에 트레이닝 하는 시간, 홈미팅 하는 시간, 가서 라인 미팅 하는 시간 정말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하게 움직이는데 결과가 그만큼의 결과가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동기부여를 받는 상황도 다르게 가져가고 부지런히 내 중간 키리더들 이제 막 기본 트레이닝을 마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피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이.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퍼스널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해요? 퍼스널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라인에 가서 나의 시간을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죠. 그러면 그 라인을 투자할 때 나의 퍼스널을 키울 때 뭘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리더를 다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장의 방법이에요. 네.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마감 회사이면서 그래서 주급으로 받으니까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몸은 하나인데 가야 될 곳은 많죠. 그죠? 그래서 메인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실적 메인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리더들을 다 성장을 시켜봤기 때문에 다른 소실적의 상황들도 이제 또다시 시간을 쓰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런 시간을 쓰자니 나의 시간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그곳에 가서 나의 파트너분들 퍼스널을 키울 때는 연합으로 뭉쳐서 연합 RTS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빠른 성장을 가져가고 그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RTS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FOE 분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죠? 왜 만들었을까요? 트레이닝의 능력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래서 정말 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리더는 조금만 트레이닝을 받으면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스폰서의 능력이 부족해서 키우지를 못하고 있구나. 속이 터졌겠죠. 그래서 FOE 분과를 만든 겁니다. 그룹 차원에서 트레이닝의 평준화를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팀에 다 북트레이닝 합니까? 그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실력이 좋은 분들이 조금 더 책을 잘 읽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성장하게 그런 시간을 가져가게 북클럽에서 또 진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냐고요. 여러분들 한 라인을 키울 때 내가 나한테 어떤 사업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업 강의가 너무 나한테 가슴을 쿵탁쿵탁 할 정도로 비전이 됐어요. 그럼 그 강의 몇 번 들어야 돼요? 100번 들으셔야죠. 100번. 네. 내 파트너 몇 번 들어야 돼요? 100번. 그리고 멀리서 오지 못하는 리더들 줌을 통해서 그거 계속 모여줘야 돼요. 오늘 몇 번이나 들었는지 그래서 듣고 뭘 느꼈는지 그런 게 가능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스크립트 작성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사업 강트 리더님들만 받는 게 아니라 내 팀의 사업 강트가 일어나셔야 돼요. 내 팀에서도. 왜? 1년, 2년을 홈미팅 스터디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플랜 하나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키 리더들에 대한 교육, 역할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키 리더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나는 팀의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키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그죠? 나는 교육을 어느 정도 교육이 만들어져야지만 다음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말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러한 주도적인 형들 그러한 사람들은 행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라인 선상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서 라인을 키우는 키리더를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굉장히 머리형이라고 하는, 그죠? 트레이닝을 통해서 라인을 키워가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제가 한 라인을 키울 때 이 사람이 킬이더라라고 생각하면 이분한테 당신은 이 라인의 지금 최고 리더라는 마인드를 심어줍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나의 파트너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미팅을 하면 나머지 요일들은 누가 요일별로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레더에 가서 막 움직이면 거기에 있는 키리더는 나머지 요일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요일 시간에 본인의 라인들을 상담하고 트레이닝의 기초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트레이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PPS를 설명하려고 해요. PPPS를. 그러면 PPPS를 설명할 때 어떤 타이밍에 PPPS를 설명해야 될까요? 이분한테. 자, 잘못 타이밍을 선택하면 라인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죠. 또 방법적인 것을 잘못하시면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제가 키우는 방법은 자, 제품이 가면 제품 설명해 주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죠? 체험 너무 당연하게 해주죠. 그리고 나면 매주 만나서 스터디의 단계를 가져가죠. 저는 영양 강의를 해줍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줘요. Y 영양제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품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받았던 제품도 그냥 놔뒀다가도 얘를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체험에 대한 부분. 다양한 체험. 그죠? 그 부분이 되었을 때 PPPS를 가는 거예요. PPPS에 대한 설명을 이분이 제품에 대한 충실한 제품의 마니아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밟고 그 부분을 강하게 가져간 다음에 PPPS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PPPS에 대한 설명도 방법을 역행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PPPS를 어떻게 가는 방법적인 부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개념을 먼저 심어주는 게 중요할까요? 개념을 먼저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알려주니까 사재기 하는 거네. 물건 이렇게 많이 하는 거네.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을 심어주는 게 뭐냐? 개념을 심어주는 게 이 매칭에 대한 내가 우선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야 되죠. 한 사람만 성장을 해도 평생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최고 스폰서 누구예요? 박청자는 편학범은 여러분의 스폰서가 아닌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이 한 사람 성장해서 평생 매칭 15%가 도대체 얼마인 줄 아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막 금액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을 조심하는 건데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을 때 한 사람만 성장시켜도 평생 매칭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떨 것 같냐?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질문에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개념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왜? 나의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 개념도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해서 멍하고 있다라면 아는 지인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 누구냐? 성공한 사람 누구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뭔가를 하면 반드시 해낼 것 같은 사람 누구냐? 그 한 사람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럼 그 사람 얘기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럼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유선아와 함께 리더님의
된다라면 그 사람은 얼마만큼의 성공을 이룰 것 같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성공을 이룰 것 같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의 소득의 15%를 리더님이 계속 받는다라면 어떨 것 같으시냐? 이때는 거의 100%다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계속 나오면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인원의 제한 없이 금액의 제한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라면 어떠실 것 같냐? 지금 한 달 내내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에 시간을 써야 될 것 같냐?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플랜을 공부하면서 이 플랜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야 되겠느냐? 개념을 확실히 심어준 다음에 방법을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건데 자격 취득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했을 때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실존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또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유경란 스타님이 있습니다. 유경란 스타님의 스폰서님은 PPPS를 묶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능력 있는 리더가 나오면 5% 줘요, 안 줘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에 15%면 얼마예요? 900이죠. 5%면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러면 매달 600만 원씩 곱하기 12달을 하면 7,200만 원을 매년 못 받아요. 자, 느낌 팍 와요, 안 와요? 느낌 팍 오죠? 실전에 있죠? 그죠? 우리 안시원 스타님, 그분의 스폰서님 10% 받으시는 분이에요. 6천만 원에 10% 얼마예요? 600만 원. 15% 900만 원. 300만 원씩 못 받는 거 12달 계산하면 3,600만 원. 근데 이런 사람이 매번 나올 때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PPPS 가려고 하면 뭐만 하면 돼요? 패스팩 31개 돈 받고 전달만 해도 갈 수 있어요. 그죠? 400만 원 정도의 내가 매출 핸들링을 하면 갈 수 있어요. 10개월로 해서 한 달에 패스팩 4개씩 전달하면서 카드값 갚아가면서도 갈 수 있어요. 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면. 그래서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PPPS를 갔을 때 어떤 혜택이 나한테 주어지는지 실존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해력을 더 높여주면서 가능하겠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저는 제가 라인을 키울 때는요, PPPS 거의 98% 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레그 가지고 PPPS 이분 갔어요, 안 갔어요? 많이 물어보죠.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왜 못 보냈는지, 못 보내는 이유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념을 가르치기보다는 방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너무 터치한 거 아닐까. 역행하니까 결과가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마세요. 공식, 개념, 방법, 그리고 조금 더 비전을 줄 수 있는, 그죠? 뭘 통해서?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을 보면 이분은 100% PPPS를 달성합니다. 8주 안에 하루만 해도 가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건 하나의 그냥 단순한 예죠. 우리가 키리더를 이렇게 PPPS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오토오더는 100포인트, 200포인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해주면서 이제 누가 그거를 바톤을 받아서 해야 돼요? 키리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김천포라는 그 리더님을 이렇게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2대 미팅 띄워주면서 다 신규 유입, 타임 스케줄을 통해서 다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스터디 하면서 진행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안에서 본인이 지금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뛰고 나머지는 본인의 A, B, C, D 라인을 다 움직여요. 뭐예요? 배운 대로 가서 스터디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이 아예 교육 매뉴얼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키리더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키리더는 역할을 잘 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은 리더님이 이제 하세요. 어떤 역할 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나머지 A, B, C, D 4개 라인은 리더님이 가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하시라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의 시간들의 경험들이 쌓여져야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의 팀이 만들어지죠. 그런 팀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분과도 나눌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뎁스 빌딩을 통해서 키리더를 찾아야 되는 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리더. 무엇을 통해서? 뎁스 빌딩을 통해서.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다음 날에는 뎁스 빌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Q&A를 해드릴 건데 질문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실전에서 이렇게 받아서 바로 분명히 궁금한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 Q&A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나 이런 질문 하는 직급이 맞을까? 이거 그냥 신규들이 하는 질문 아닐까? 이런 질문 해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매번 똑같은 것을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을 갖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항상 비슷하고 같고 질문의 수준이 높고 낮음이 없다.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질 때는 그런 마음 갖지 마셔라. 우리가 초등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매번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내가 어느 하나의 분야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 그럼 내가 익숙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스위스하고 유럽의 박사들이 밝혀낸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 한국 사람. IQ가 가장 높은 사람.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야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서 저는 서울대 약대 교수도 만나고 영양학 박사도 만나고 의사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약사님도 만나고 다 만나지만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보다도 모른다. 자신감이 확 붙더라고요. 왜? 그들이 본인의 분야는 익숙해져 있는 거고, 그죠? 다시 배워야 봐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분야는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 스스로한테 좀 이렇게 강한 좀 자부심 같은 거, 내가 유산을 선택해서 골드라는 자부심, 또 그로잉 업의 최고의 리더라는 자부심,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존감을 좀 높여가면서 항상 같은 일을 배운다라는.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질문이라도 그것은 질문의 수준의 차이가 없다. 아시겠죠? 네, 질문들 해보세요. 뭐든. 네. 마이크를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저요. 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사업학원의 이정현입니다. 두 가지 좀 네. 여쭤볼 게 있어서 좀 네네.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네, 오늘 그러니까 4년 전에 가입했던 친구였는데 그때 유산화를 가입했던 친구인데 알아보려고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친구였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고 제 전 직장 동료이고요. 입사 동기 친구이고 이 친구가 이제 유산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로컬을 방문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3BC를 가입을 하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한 게 모두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 친구가 좀 성격이 급하고 장형인데 가슴형 기질이 있고 그리고 끈기가 좀 부족한 성향이긴 해요. 그러니까 말부터 앞서고 이런 성향이긴 해서 일주일 안에 3BC 긁고 신규 세미나 하고 미국까지 가겠다 뭐 말은 이렇게 하고 3개월 안에 모든 걸 다 해서 회사하겠다까지 예. 그래서 되게 하려고 하는 열의는 되게 굉장히 큰 친구였고요. 오늘도 모든 로컬 배에 나서서 듣고 난 다음에도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게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척척척 진행하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해가야지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이 시스템적인 거라든가 순서는 있긴 하지만 알고는 있죠. 왜 그래도 수호님께서 이건 꼭 하나 명심하고 가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인데 자, 또 이거 다 먼저 할까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주에 목표량을 주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이 목표량을 줘서 그것을 내 성향이 목표량을 주면 반드시 달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끊임없이 목표량을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목표량 뭐겠어요? PPPS겠죠. 예. 그리고 이미 이분은 자기 스스로 다 공부를 해서 그게 뭔 의미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PPPS를 통해서 이제 매주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되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매주. 예. 그리고 PPPS를 가는 자 4명. 이 4명을 먼저 찾는 그냥 형식적인 4명이 아니라 일하는 리더를 찾자. 근데 일하는 리더를 찾을 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저는 지칠 거야. 아니야. 이렇게 오기를 갖게. 지칠 걸. 사람들 이렇게 막 끼얹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일을 안 해주고 결과가 안 나오면 그만둘 걸 이렇게. 그럼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그만두지 말고 잘하자. 이렇게 미리 한 번씩 저는 언지를 줍니다. 분명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의 성향이 너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파트너들을 단합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럴 때 미리 얘기해 주죠. 문제점이 생길 거야. 그렇게 되면 못하겠다고 또 막 이렇게 내려놓겠다고 막 이럴 거야 나한테. 막 아니라고 하겠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받아들이고 모르니까 내 파트너가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다음을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왜냐면 이 리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리더들이 한 주에 목표량을 주지 않으면 뛰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리더들의 성향이 PPP에서 딱 가고 나면 막 이제 혼자 스폰서 동행해서 막 해야 되는데 막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유산한다고 다 알리고 그 공식적인 거 역행해가지고 다 그냥 뭐 시작도 못하게 다 만들어놓고 막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식들을 하나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얘기를 안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명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4명이 만들어졌을 때 이그젝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니까 이그젝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마셔라. 힘들다, 뭐하다, 다 견뎌라, 이겨라. 왜?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미리미리 선수 쳐서 얘기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량을 끊임없이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만들어지면 이러한 수습을 혼자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RTS 안에서 어느 정도 사람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모든 지역 RTS를 다 동참시키고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목표량 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원이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대소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0010 기준으로 했을 때 제 한쪽에는 골드 리더님이 나와 계시고요. 이제 반대쪽 라인을 키우고 있는데 함께 다 같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이 나온 이쪽에 반대쪽에 골드님 성향하고 저하고 너무 다른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장형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 리더님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 뭐 장형이다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일하는 성향, 말하는 거, 하는 것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골드 되신 지도 한 2년 가까이 되고 해서 근데 그 리더님은 제 파트너님의 색깔을 내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도 저대로 하지만 뭐 다른 독립체가 아닌 팀 안에서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크게는 없지만 대소실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골드님 라인이 오히려 소실적이 돼버렸고 제가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여기가 대실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손을 대거나 더 이상 들어가거나 뭔가 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수준이 이제 넘어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뭘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네. 그냥 이대로 도우면서 잘한다라고 응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이게 네네네. 고민입니다. 네. 자, 네. 비슷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타이밍이 좀 아깝다. 예. 무슨 얘기냐면 항상 메인 라인을 통해서 메인 라인에 성장한 리더들의 영향력으로 페이 라인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리더분들 하나 이렇게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메인 라인은 너무 시간을 많이 썼고 여기에 이제 혼자 다 알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그리고 또 그 리더도 제가 스폰서님 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는 순간 다 무너진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믿는 순간. 네. 왜? 계속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자, 여기에 이제 머리형의 리더님들이 많다라면 머리형의 리더님들이 교육을 잘 시키죠. 그러면 그 교육의 영향력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트레이닝들을 계속 같이 주관해서 가면 더 좋았을 거고요. 예. 그리고 미팅을 내가 놓지 않고 나의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제 이 리더님과 소통의 시간을 계속 끊임없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골드라인에 있는 지역 쪽으로 나하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 리더들을 묶어서 함께 스터디하고 내가 미팅 띄워주고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리더가 교육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갔으면 굉장히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미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같이 그렇게. 예, 같이. 예. 그러면 우리 리더님이 경험했어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알려주면 돼요. 내가 그렇게 잘 했는데 여기가 소실적이 됐어. 그러면 이 리더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리더님의 라인이 컸는데 지금은 이 라인이 더 커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다시 리더님의 한 라인을 내가 같이 일을 풀어가는 게 맞다. 그런 데 있어서 불편한 게 있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둘이 소통을 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의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스폰서도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라인을 이렇게 같이 함께 성장시켜가는 과정 중에서 내 말의 힘이 안 먹힐 때가 있죠. 나의 프로모션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을 항상 에디파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못마땅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나의 스폰서님 티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때 내가 내 말의 힘이 나의 프로모션이 안 먹혔을 때 스폰서님의 한마디는 그들한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점점 정확하게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라인이 키워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 타이밍이 필요한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골드 파트너분한테 지금 우리는 너무 잘해왔다. 잘해왔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지금도 우리 리더님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빠른 성장을 가져가는 답을 같이 찾자 하셔서 이 골드 리더님의 소소실적의 라인에 같이 집중 하루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라인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스터디하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공식을 역행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신규분들이 나오면 부담을 팍 줘서 BC를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사인을 할 때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이분을 만나서 사인을 받고 3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는 거에 오늘은 집중만 해야지 그 이상의 진도를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상의 4명을 하면 PPQS를 가고 이 비즈니스 책자에 나와 있는 모든 걸 설명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뭐 3BC 열려면 100만 원 정도의 금액도 필요한데 거기다 오토도 돌려야 되고 거기다 4명까지? 못하겠다.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스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업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을 그럼 사인을 했는데 어렵게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체험을 하고 마니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 없이 바로 그냥 방법적인 것을 막 개념 심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방법적인 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역행하고 있어요. 이 라인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이 지금 본인들이 아마 그 골드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스폰서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이 바뀌었죠? 메인에 있는 리더들이 다시 페이라인 쪽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시고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골드 리더인가 의논하셔라.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체크하셔라. 나 지금 그 안에 골드 리더님의 메인으로 딱 있는 이 킬더 분들이 어떤 주관하는 트레이닝이나 미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공식을 잘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지 또 후속 관리 소홀하게 하고 있는지 자 후속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건요 오토오더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 공식이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가면 더 좋고 세 번을 가면 더 좋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한 라인에 초집중을 한다는 것은 후속 관리에 초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가 유입이 안 돼도 오토 떨어지지 않고 오토가 올라갑니다. 왜? 어떤 마음 때문에? 스폰서님 계속 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사업 그냥 그만두려고 했는데 나 그냥 이달까지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스폰서님 한 주도 빠짐없이 이 마음이 너무나 미안해서 내가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소개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 딱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까지만 올게요. 그래서는 그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사람이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타이밍들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식을 역행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응원하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또 질문. 예. 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봐. 저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봤었죠? 네. 자, 또 질문. 무엇이든 괜찮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가는데 답답함이 있잖아요. 네. 왜 안 될까? 내가 난 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고 나는 뭔가를 매일매일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올까? 그런 답답함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 대표님. 네, 마이크를 좀 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사업하는 서혜영입니다. 박수! 사장님이 그냥 소비자로 선택하셨던 어떤 소비자분이셨는데 MBC를 내시고 팩스팩을 조금씩 드시다가 블로그를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의 이제 이분이 비전을 조금씩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 유산화라는 제품과 사업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신 상태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라 제가 중간에 다이어트 챌린지를 이분에게 이제 권을 좀 드리면서 한번 비전 미팅을 조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셨는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또 본인은 이제 육아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 바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밀어내신 분이셨어요. 근데 꾸준히 그 사이에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트너분이 꾸준히 이분과 관계식을 하면서 이분에게 지금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원비씨인 상태이고 홈미팅을 이번에 소파에서 개설을 하게 되면서 이분을 초대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홈미팅을 만들게 돼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의 마인드에서 원비씨인 상태에서 이분에게 비전을 조금 전달을 더 해드리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마인드를 갖춰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다시 재가입하신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냥 원비씨인 상태예요. 그러면 PPS 기간도 다 놓쳤겠네요. 네네네. 우선은 이제 이런 분들을 마인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잘 했고 이분이 이런 홈 미팅의 자리까지 왔어요. 그죠? 네. 이때 정말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홈 미팅이 끝나고 이분과 애프터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애프터를 가질 때 내용은 플랜이어야 됩니다. 플랜. 예. 그리고 그 플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분이 소비자를 통해서 그러면 플랜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을 통해서 성장한 리더들이 어떻게 일을 풀어가서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보험 쪽에 계시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이렇게 경제의 개념이나 수개념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랜을 쫙 풀어주면서 핵심을 잘 안내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4명, 두 번째로는 내가 4명, 세 번째로 3단계 그대 4명. 그러니까 내가 4명, 그 4명이 4명, 그대 4명이 4명. 이렇게 해서 가면 월 3천, 연봉 3억 6천. 자,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못 기다려요, 많이. 막 부연 설명을 너무 이게 핵심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성향은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1단계 내가 4명, 2단계 그들이 3단계까지 갔어. 그러면 월 3천이게 연봉 3억 6천이야. 거기에 플러스 이 4명이 똑같이 나와 같이 3억 6천을 쉽게 가겠죠. 그럼 이들 소득이 15% 평생.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그 김해에 계시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리더님 팀장 직급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팀장님이시래요. 아, 그럼 팀장님이면 팀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6명이래요. 아, 그럼 그 6명 중에 자기 스스로 일을 확실하게 알아서 막 풀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6명 다래요. 대박. 왜냐면 그분은 보험에서 12년, 저는 작년에 만났으니까 유산에서 12년. 근데 그분이 제가 먼저 물어봤죠. 그래서 그 12년 동안 그래서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2억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반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로 본인이 그럼 저는 얼마네요? 제가 여쭤봤으니까 답을 드리는 거예요. 안 여쭤봤으면 제가 답을 안 하는데 하면서 제 인컴을 얘기를 드렸어요.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사나이 몇 명 계시냐고. 그랬더니 6명이 알아서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6명이 다 알아서 일을 해요? 리더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렇대요. 와, 그럼 유산에서 10억을 넘게 받는데요? 그랬더니 플랜 얘기해보면서 플랜 얘기 사인 받은 거거든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탁탁 꽂히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애프터 시간을 갖고 그 다음번에 자세히 오늘 하루 다 하기 그러니까 다음번에 꼭 미팅 자리 오시고 다시 애프터 시간 갖자. 그러면 리더님 궁금한 거 답을 더 드리겠다 해서 반드시 애프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쉴드를 치시면서 네. 자기 애기 케어 때문에 원래는 주마다 시간을 내자고 해서 초대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문자로 이렇게 매주 시간을 내는 게 너무 힘들다. 월말이 걸려서 지난번에 못 왔거든요. 그러면서 매주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우니까 월 1회는 내가 참석할게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처음으로 만남을 하는 건데 이렇게 월 1회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매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은 리더들한테 얘기할 때 신규분과 미팅을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이랬는데 이분이 내가 바라보는 기대치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괜찮아요. 왜? 이분은 지금 본인이 이 유산 안에서 사업의 시작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특히 바로바로 결과를 보여주면서 비전을 봐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아직 내가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쓸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바뀔까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겠네. 알고 암과 동시에 실행되어져서 작은 결과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미리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해서 내가 너무 좌절하거나 내가 리더를 잘못 봤나 이런 판단을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끈기 있게 후속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진짜 이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는요.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어서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주도적인 거고 너무 열심히 막 어떤 모든 것에 다 참여하고 막 사람을 막 붙이고 막 스터디도 혼자 막 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서 나는 나의 일주일의 시간을 그런 사람한테 쓸 시간도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빈 리더한테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쓰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후속 관리를 통해서 마인드가 좀 바뀌고 그럼 제품이라도 잘 먹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분 조금만 내가 그분의 스케줄에 비는 스케줄에 조금만 내가 조금 맞춰주면 그리고 유산에 대해서 좀 알고 비전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스스로 매주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본 다음에 그 사람이 오랜 후속 관리를 통해서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찾는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막 뭔가 만들어서 리더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찾는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지만 하는 과정 중에서 나의 마인드도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싶으면 스톱하는 거죠. 리더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 멘트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리더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통해서? 덱스빌딩을 통해서. 답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공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혹시 나도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러한 역행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셨다면 다시 다르게 잡아서